네, 데사이트스 다니아 선생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트럼프 취임이 이제 됐고요. 이제 당선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취임, 그러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겠다 일성을 내비쳤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관세를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에 촉매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거 서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오늘 관련 섹터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비상 상태 선포 이 부분에서 이제 기후 협정을 탈퇴했고 2차 전지 보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에서 관련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온건한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폭탄 부과가 2월 1일 날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취임 초기에 관세 우려 완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부분이 부각됐을 때 시장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마감한 시장을 보면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도드라졌던 거는 트럼프 100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인간 투자 확대 부분에서 아마존이라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취임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보통 2, 3개월 정도 1분기 전까지는 결국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 시장은 강한 상승의 원천이 됐어요. 특히 젠스랑 말 한마디로 해서 추풍 낙엽이었던 양자 하무.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지금 급락했지만 물려있는 주체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매수 시점에다 강조드렸던 것처럼 양자무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후변화 탈퇴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전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들에 대해서도 뭐 CDMO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처럼 제약 바이오 하락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우주, 헬스케어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가상화폐라든가 모바일, 전기 수소차, 연료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 급등락을 보였던 섹터를 본다면 리게티 컴퓨팅 결국에는 젠슨왕 한마디로 폭락을 맞았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아이온큐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클루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원전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징어 게임 효과를 해서 넷플릭스 실적이 좋게 나면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비츠라 에너지라든가 GM, ARM, TSMC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와 오픈AI와 함께 700조의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라클 역시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월그린 부츠라든가 레나, 부킹홀딩스, 퍼스트 솔라, 퓨얼셀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변화 탈퇴, 된소리를 맞은 그러한 섹터고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라이언 플랫폼, 애플 역시도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다음 미국의 업종 강한 섹터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섹터, 헬스케어, 로봇, 바이오텍,
보안, 통신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국내 시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1번 타자로 급등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원전 섹터들이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신에 핀테크라든가 원유, 재생에너지, 건설 섹터가 역세를 면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원유 시출을 더 확대할 것이고 규제를 철폐할 것이고 천연가스 역시도 개발을 확대할 거고 이로 인해서 수출까지 증대할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쪽 신재생에너지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M7 기업들에서는 실적 부진이 우려했던 애플이 크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만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섹터들은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ARM이라든가 이제 엔비디아 쪽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작용돼서 상승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다면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투자를 확대하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증설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 전력 설비 쪽들의 투자도 확대되겠죠. 그러면은 원전과 전력 설비 쪽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자 리게팅 컴퓨터를 보면 말 한마디로 급락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양자 암호에 대해서도 전략자산으로 행정명령을 했다. 이 부분도 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 지금 본다면 이제 개파락했던 지난 7일과 8일 사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볼 때 12.75를 지켜주면 결국 이거 역시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고 대장격인 아이온큐를 보더라도 반등 나오면서 돌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양자 암호 섹터들도 단기 급락에 따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원자재 쪽에서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들이 낙폭이 커졌어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트럼프의 자원 개발 확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천연가스는 오히려 계절적인 성수기 이 부분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옥수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565불대에 박스권 상단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두 역시도 3% 급등을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자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10만 7천 달러까지 같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장중 신고가 10만 9,410달러까지 갖다 되밀린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만 9,410달러 돌파할지를 한번 기대해보자. 왜냐하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물자 비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돌파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당분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89,900달러에서 여기는 10만 8,000불 요 박스권을 보고 요 가격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혼주 양상을 보였어요.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그다음에 틱톡의 3개월 사업 연장 유예 부분, 그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상해는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심천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항생은 강세를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이제 감염병은 이제 쏙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의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부분 이것이 중국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양해까지는 경기 부양의 이슈는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고 최근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락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는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주요국들이 다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1,436원 50전까지 오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이후로 또 이제 나오는 부분이 1월 수출이 5%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어제 시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검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지금 국내 수출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2월 경기 실사 지수가 87을 기록했어요.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미국과의 관세 부분이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2,550포인트 직전 고점을 돌파할 지금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치적으로나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박스권 장세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에 필요한 자금들 떡값이라든가 부모님 용돈 이런 것들은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1,700억 매도하면서 누적 2,400억으로 순매수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00억으로 매도가 늘어난 상태고 선물 역시도 1조 4,800억 순매도가 늘어난 상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설 연휴가 긴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지수를 쥐고 흔드는 모습들 어제도 장중에 2,540포인트 돌파하면서 2,550 도달하는 이 부분을 기대감을 갖게 했었거든요. 9시 18분에 외국인들 선물 1,383억을 매수했다가 불과 50분 만에 1,834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도 3,200억을 불과 50분 사이에 매도하면서 지수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1시 24분에는 다시 1,020억 순매수 늘렸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900억 정도 또 순매수를 했다가 마감에는 88억 매도로 마감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서 지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섹터별로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보면 이제 공모주 청약으로 갔던 고객 예탁금이
6.8% 다시 유입되면서 53조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 CMA 역시도 85조 5천억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3일 동안에 7조 원 가까이 매수 유입됐던 마켓머니 펀드가 그다음에 설 명절 결제 자금 때문에 어제 1조 3천억 또 오늘 4,400억 약 1조 7천억 정도가 빠져나갔거든요. 하지만 200조 이상 유지되는 모습 보였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반면에 수익증권을 보면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유입되는 것보다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다소 커졌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더 미국 시장으로 가는 자금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차라리 국장에 투자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한풀이를 수익률로 한번 우리가 복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행사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라든가 그다음에 갤럭시 링이라든가 그다음에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북한 최고 인민회의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이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성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오늘 정책적으로는 결국 이제 AI 정책위원회 이 부분이에요. 결국 AI 섹터들은 그동안 숨고르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반등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공공, 제조업계 간담회가 있어요. 해상풍력 역시도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결국에 트럼프의 기후변화 탈퇴 이 부분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로봇과 양자, 인공지능 이거를 오전장 메인으로 보시고 오후장에서는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원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AI, 바이오, 양자 역시나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쪽에 있어서의 불이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핫이슈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핫이슈 종목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확인을 먼저 해볼 텐데 로봇 관련한 종목과 AI 관련한 종목들 그동안에도 쭉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 공략해 오셨잖아요. 네. 로봇주는 당분간 또 계속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픈 엣지를 매수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 특히 인공지능이 되면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엣지 컴퓨팅의 필수 시스템 반도체 IP를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픈 엣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2028년도는 적자가 확대됐어요. 하지만 2025년도 흑자 전환 기대되는 것은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라이선스 매출이 2024년도에 2배로 급증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LPDDR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칩넷 차세대 메모리 핵심 기술을 지금 오픈 엣지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투자에 따른 적자가 확대됐지만 2025년도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오픈 엣지는 16,000원을 목표가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늘 16,000원을 끝난 그런 상황인데 일단 19,500원까지 끌고 가보자. 대신에 15,000원을 이탈하면 14,8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 그러면 15,300원 전후에서는 조정 시 추가 매수 쪽으로 보고 목표가 19,500원까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지난 1월 20일에도 목표가를 우리가 4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오늘도 또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겠죠. 삼성과 엔비디아,
오픈 AI 쪽 SK그룹 역시도 로봇을 투자 확대하면 결국에 LG전자 역시도 로봇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우리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상향하는데 일단은 37,0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자. 그리고 28,0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자. 대신에 37,000원을 지지하면 46,000원 목표가 상향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장 하디슈 종목 선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오늘도 이제 로봇 쪽으로 하고 싶은데 로봇. 우리가 워낙 로봇 비중이 커요. 네. 그다음에 큰 게 최근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낙폭 과대다. 우리 잘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 합작해서 700조를 투자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엔 SP 소프트라든가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AI 섹터들이 모처럼 반등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편하게 간다면 오늘 갭 시초가부터 해서 인공지능 쪽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SP 소프트는 어제 움직였기 저는 SP 소프트를 보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게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그래서 동시효과 매수하시고 25,0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 주가 29,000원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AI 관련해서 이스트 소프트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 핫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9,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도 보니까 여기도 로봇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한미협동개발팀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봇을 공개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편입하고 있는 유진 로봇이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로보라든가 로보티즈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오늘 오전장에는 로봇주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가를 상향하고 오전장에는 이런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이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로봇주들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의 시간의 거래 동향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오늘 시초가 과연 흐름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S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